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장군님, 네. 우리 토지 투자하면 오래 걸린다. 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음.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편견이 좀 있죠. 네, 이번에는 6,500만 원 투자로 네. 매매가 자체가 6,500만 원이에요. 아, 6,500짜리가 있을까? 네, 예. 이거를 한 달 만에 네. 바로 9천만 원에 팔았고, 어, 그리고 또 한 2년 뒤에 추가로 1,000만 원을 토지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6,500에 토지 보상까지 하면 1억? 네. 그 6,500 투자금으로 한 달 만에 4,500 일단은 벌었네. 9천을 팔았으니까 2,500 번 거죠. 네. 네, 거기서 8,000, 추가 9,000. 1,000만 원. 추가 1,000만 원 더 받고. 음. 이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지나간 사건이고, 그렇죠. 원리를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 이제 2부 영상에서는 음. 또 추천 매물까지, 이거랑 거의 같은 원리, 혹은 또 이것보다 싼 매물,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네. 자, 물건을 볼게요. 2017 타경 5377 해서 2018년 5월 2일 날 네. 경매에 나왔던 거예요. 음. 그래서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크게 볼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50-7 외 한 필지를 네. 4,400 감정가입니다. 네. 근데 아, 최저 매각 가격. 예. 네. 그래서 4,400만 원부터 이거를 입찰해서 그렇죠. 네. 가장 높은 금액을 쓰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북 농협 이거 잘못된 거고, 이거는 저희 이제 캔부스 강사님 중에 이제 또박이님, 저희 같이 스터디하는 멤버거든요. 이게 뭐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좀 재밌는데, 이 또박이님이랑 강정구님 저희 해가지고 예전에 제주도에 네. 임장을 갔다가 네.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맞습니다. 이 또박이님이 이제 5천에서 1억 정도로 그냥 여유 자금이 있는데 경매 볼 만한 거 없냐? 이래가지고 제가 보고 있었던 게 2개가 있었거든요. 아, 머릿속에 있었던 네. 게 있었네요. 그래서 2개를 즉석에서 알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 2개 중에 그냥 요게 더 좋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거를 빼고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해야 되겠다 네.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또박이님이 입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또박이님 법인으로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법인으로 낙찰받아서 한 달 만에 팔았기 때문에 이게 단기매도 중과세가 없었던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지는 15평, 건물은 11.8평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이고요. 자, 보시면 감정가 대비 네. 이거 근데 어차피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얼마에 입찰 보면 좋겠냐. 네. 뭐 누구나 제일 궁금한 게 이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가는 4,400인데 아, 좀 높게 했었네요. 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아마 6,300 정도 혹은 6,100 정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마 6,100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말했던 금액이면 낙찰이 안 됐을 거였어요. 그래서 왜냐면 2순위가 6,200에 낙찰이 됐잖아요. 네. 차순위가. 예. 그래서 어차피 내 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대장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한 몇백 덜 먹더라도 네. 그냥 낙찰 받아보자 해서 6,500을 적었거든요. 도박이님께서. 네. 저는 항상 뒷자리는 홀수를 적습니다. 보통 1, 2, 3이나 1, 3, 5, 7. 이유가 있나요? 보통 경매를 오래 하신 분의 미신인데 1원 차이로 떨어지면 짜증나니까 홀수를 적는 게 이게 경매를 오래 하신 분들 사이에 미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뭐가 있냐면 뒤에 짝수를 적었다 하면 이 사람 조금 뭐 가수다. 그냥 오래된 옛날 플레이어는 아니구나. 음. 근데 홀수를 적었다. 옛날부터 했던 플레이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뒤에 보면 9잖아요. 맞죠? 네. 네. 고수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6,513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네. 이게 감정가는 291만 원이에요. 평당 가격이. 예. 네, 이 4,400 나누기 15평 하면요. 근데 낙찰가는 43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차에 받았는데 왜 이게 단타가 됐을까? 네. 부동산 투자에서 단기 투자는 어떤 게 있냐면 한 달 만에 갑자기 이 동네가 시세가 오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뭐가 있냐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사놨는데 한 달 만에 바로 발표가 나는 거예요. 뭐 3기 신도시가 된다. 네. 여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뭐 이런 거는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만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는 힘들고, 그러면 단기 투자는 뭐냐? 많이 싸게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시세라면 네. 내가 50 내지 60에 사서요. 한 85, 90에 파는 게 단기 투자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그것도 잘 하려면 그 지역의 시세를 꿰뚫고 있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뒤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제가 이거 시세를 다 필터링을 해놓은 겁니다. 자주 보는 표네요. 그렇죠. 예. 요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 방문인을 하거나 거래 사례를 보면 시세가 750에서 850이었습니다. 근데 낙찰가가 얼마예요? 400대 400대, 예, 400대 초반. 초반이네.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 급매물에 다시 판 거예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네. 그래서 이게 왜 가능했냐면,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감정평가 시점이 2017년 7월 26일입니다. 네. 옛날에 했다는 거군요. 네. 근데 입찰기일은 18년 5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10개월 뒤죠. 약 1년 뒤죠. 그래서 1년 상간에 여기는 제가 지역을 표시를 해놨잖아요. 지금이야 좌천역 이게 개통이 됐지만 네. 예전에는 이게 개통될 것이다. 그래서 요때 뭐 일강역은 이미 이제 좀 개통되었을 땐가 네. 개통되기 직전인가 그래요. 같이, 네. 네. 그래서 같이 일강역까지 일강역까지 먼저 개통되고 그다음 좌천에서 태화강까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 역개통 3년 전에 눈앞에 공사하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가격이 반영이 돼요. 조금씩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되는 시점이 1년 뒤입니다. 그래서 1년 상간의 시세가 올라버리는 거. 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기 감정평가서를 잘 보시면 저는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네.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 감정평가는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역세권 500m 정도 아닌데 1km 한 500m 아닌데 공사 중이에요. 그러면 미래에 여기가 좋아질 거는 자명한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조금 연기될 수는 있지만 개통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는 분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네요. 여기는 역세권이 될 거지만 감정평가에서는 아직은 비역세권이고. 감평사는 그럼 현재만 딱 보고 평가를 현재를 높게 보죠. 음. 왜냐하면 이거를 현재 평가를 했는데 나중에 지하철역이 천천히 개통되면 어떡해. 네. 그렇죠. 그런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감정평가 시점에 1년 정도 차이가 있다. 경매와 이제 경매 감정평가해서 실제로 입찰 기일까지. 네. 두 번째는 감정평가 기법에서는 현재 가치를 비중으로 많이 그렇죠. 하고 네. 이제 이런 개발지에서는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시장의 가격이 반영된다라는 네. 거예요. 이거는 정말 꿀팁인데요. 네, 완전 꿀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2억대로 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 시세보다 제가 봤을 때 최소 20% 이상은 싸요. 약간 비슷한 조건이네요. 네, 비슷한 조건이에요. 이것도 단기 투자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기대됩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2억대거든요. 2억 중반대. 그 대출까지 끼면 내 돈이 몇 천만 원으로도. 그렇죠. 네. 그리고 토지기 때문에 주택수 포함도 안 돼요. 이거는 이게 주택이 조금 있었습니다. 요거 토지 건물 일괄 매각에서. 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법인이 주택을 사는 거에 대해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주거세가 없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발지 토지는 사실 1차에서 잘만 보면 정말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건 한번 볼까요? 네. 좌천이 50-7번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겉모습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50-7번지고요. 여기 코너 자리네요. 코너 자리고요. 로드뷰를 보면 자 지금 요 땅입니다. 요 땅 네. 많이 요 자천 농약사 보이죠? 네. 이 옆에 요 땅이에요. 근데 이 과거 모습을 보면요. 네. 이제 2018년에 아까 낙찰 받았죠? 야, 요렇게. 슬레이트네. 예, 예. 12년부터 슬레이트고. 아니 도로가 좀 확장됐네요. 그러면. 예, 맞아요. 거기 이제 한 평 2천만 원 받은 겁니다. 네. 또 설명드릴게요. 받으면서.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 때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재밌죠? 예. 네. 또박이님 너무 좋겠습니다. 50-7이 이 땅이고, 예. 그 다음에 50-10번지가 여기 제곱. 네. 2.7평이 있습니다. 합쳐서 15평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거의 뭐, 건물 감정가를 보시면 78만 원이에요. 78만 원. 그렇죠. 요때 당시에 여기 보시면 요 건물과, 예. 그 다음에 요 건물. 똑같이 생긴 거 확인하셨죠? 네. 이 건물이 78만 원 감정가고, 나머지는 땅값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슬레이트 건물은 실무에서는 78만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2,300이에요. 맞습니다. 왜냐면 철거를 해야 되니까. 철거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철거하지 말아 했거든요. 음. 왜냐면 철거를 안 해야 취득세를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야, 근데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추천했으면 조금 그렇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건물만 보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또박이님 같은 경우는 이 동네를 저희랑 함께 계속적으로 임장을 다녔던 곳이거든요. 스터디하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임장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갔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임장 한 번 가는데 이래저래 비용하면 한 10만 원은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일당을 빼야 되니까. 그럼 10번 갔다 하면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 한 방에 더 뽑는 거죠. 그렇죠. 네.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 계속 주시하고 있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강제적인 스터디를 통해서 사실 계속 이렇게 체력화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리고 이제 물건을 딱 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뭐 영향력이 생기니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가 알려줘도 못하는 이유가 못합니다. 한 번 임장 가고 안 가. 그렇죠. 많이 가야 3번. 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저는 땅만 많이 사고 그렇죠. 팔 때는 1년에 10건, 20건을 사고 팔았거든요. 못했죠. 그거를 저는 이제 15년 투자자인데 저 같은 사람도
7번은 가야 그 동네가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그렇죠. 대부분은 그냥 한 두세 번? 두세 번도 가고 안 가죠. 예. 많이 가야 그 정도이기 대부분은 때문에 도시를 좋아해요. 도시. 네. 시골이 솔직히 더 재밌는데 네. 도시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먹거리도 더 많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자, 18년 모습이고 여기 19년 아직까지는 네, 시골이네요. 자, 21년. 여기서 이제 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자, 여기서 이제 기록된 거는 보면 요 당시는 이제 449m에서 좌천역의 뒤쪽에 있다. 네. 근데 지금 지도를 보면 여기 좌천역이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좌천역이 개통됐죠. 네. 예. 그다음에 자, 또 이제 주거 지역이고 네. 여기 보면 맹지라고 돼 있어요. 여기 현황 조사서에 보면 지적도상 맹지다. 일은 네. 북측으로부터 폭 약 15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다. 근데 맹지나 접하고 있다. 이래 나오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걸 크게 볼게요. 여기 약간 요 틈 있죠, 요거. 네. 요게 가로막고 있네요.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좌천리 51-2번지가 네. 어떤 땅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좌천리 51-2번지가 요 땅입니다. 여기. 클릭이 잘 안 되네. 네,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군유지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로드뷰를 보면 그냥 그냥 요만큼이 군유지예요. 따지자면 요만큼이 군유지가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도로에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맹지가 아닌 거죠. 근데 맹지로 적혀 있네요. 네. 왜냐하면 현황 조사서에서는 이제 이 땅 자체는 요 땅 자체는 이제 위에 막혀 있으니까. 네. 요 땅 자체는 위에 막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설명된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땅이 요렇게 두 필지인데 네. 요렇게 하나. 근데 이거는 현황도로의 국유지 도로에 접해 있죠. 국유지 땅에 접해 있는데 이게 지목이 대지잖아요. 네. 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맹지라고 서류상에는 나오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맹지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50-10 요 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요 때는 계획도로로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죠. 네. 포함되어 있었네요. 예, 계획도로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9천에 팔고 요거는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맹지가 아니었다.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맹지 적혀 있으니까 이거 옛날 사례 여기 보시면 맹지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 사건 번호를 검색한 겁니다. 바로 보고 근데 패스할 수도 있겠다. 말이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맹지 딱 하니까 예. 패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다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나씩 봐야죠. 그럼 보는데 뭐 1분도 안 걸리는데. 그렇죠. 예. 이 서류, 이 나온 내용 말만 믿으면 안 되겠다,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제가 설명을 했던 거고 이 당시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나머지 소멸. 토지도 말소 기준 권리 있고 네. 소멸된다. 그래서 낙찰자는 인수받을 권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나갈 게 없다라는 네. 권리 관계상은.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게 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세 파악해보고 자, 여기 이제 팔았죠. 2018년 6월 달에 평당 725만 원에 네. 팔았습니다. 한 달 만에. 네, 한 달 만에. 자, 우리가 430만 원대에 받았는데 시세 방문해 보니까 750에서 850 하더라. 네. 그러면 요 호가에서 저가보다 조금 싸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9천에. 근데 이 당시에 보시면 2018년도가 언제냐면요. 부산에서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부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였습니다. 약간 지금 같은 시점이네요. 네. 안 좋을 때 오히려 요런 걸로 틈새 시장으로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을 때 많이 다녀야 되는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역발상으로 안 좋을 때 오히려 좋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싸게 나오는 거를 내가 네.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아니, 한 달 만에 거의 직장인 연봉 정도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이제 지난달이었나? 가덕도 임장 갔을 때 네. 우리 거는 아니고 1억대 사가지고 1년 만에 있었죠. 2억대 판 거 있었잖아요. 네. 1억 투자해서 1년 만에 억대 연봉을 번 거야. 그게 이제 부동산 투자의 매력 아닙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9천에 팔았잖아요. 근데 좀 있다가 한 2년 정도 뒤에 도로 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드뷰를 다시 보면 이제 여기 도로가 나버렸어요. 도로가 나가지고 요 도로 보상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또 1,0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추가 금액. 그리고 기분 좋았겠다. 예, 기분 좋죠. 갑자기 들어서 9천에 산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됐냐? 네. 2020년 12월에 또 팔렸더라고요. 팔았네요. 평당 1,000만 원에. 그럼 총액이 얼마고? 1억 4,500. 야, 이분도 그럼 수익을 그래도 그렇죠. 9천에 사가지고 네. 뭐 이제 대출 좀 꼈겠죠. 네. 대출 안 꼈다 해도 4천 이상. 한 2년 만에 네. 대략 한 4-50% 수익을 봤으니까 괜찮은 거죠. 이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밸류맵에는 또 이게 나오더라고요. 밸류맵에 보니까 단독이라고 뜨죠.
이 사람은 사서 철거를 한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 보면 2018년 6월 달에 네. 9천에 주고 사서 네. 평당 700. 그 다음에 요때 42% 상승한 금액에 팔았다.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 네. 근데 요 전에 얼마? 6,400에 경매 낙찰이 있었던 네. 거지. 여기에는 안 뜰 뿐이고. 두 번이 왔다 갔다 했네요. 그러니까 편견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보통 토지는 뭐 10년, 20년 묵혀놔야 된다. 이 교과서 보면은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전혀 다른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진짜 뭐 책에서 나오는 거고. 네. 저는 1년에 많게는 10건 이상 또 10개, 20건에 거의 사고팔고를 했댔잖아요. 투자를. 그러면 오래 들고 가야 될 땅이 있고 단기 투자용으로 적합한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조금 들고 가도 나쁘진 않지만 다른 기회비용을 차리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네. 경매 물건은 첫 번째 감정가가 시장 가격보다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네. 이런 개발지에서는 그 두 가지 이유는 감정평가 시점,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1차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오히려 이제 금매 가격에 파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근데 이게 토지 보상을 얼마에 받았다? 1,000만 원에 받았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단가가 아까 요 땅이 요거 한 평, 한 평이 나온 거고. 제가 잘못 찍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평당 1억 4천에 거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땅이 이제 918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네. 918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번에 급매물이 있어요. 급매물이 있는데 2부에서 보는 건가요? 네, 바로 근처에 있는 급매물이 평당 700만 원이에요. 이야. 그럼 이미 보상가보다 싸. 벌고 들어가는 거 되겠다 맞죠? 그렇죠. 2, 300은 최소 2, 300만 원은 벌고 들어가는 거죠. 좀 관심 가는데요. 맞죠? 전체 금액 전체 금액이 얼마더라? 2, 3억 대인가? 2, 3억 대인가? 네. 네. 전체 금액 잠시 한번 보시죠. 예. 전체 금액까지만 2, 3억 대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예요? 네. 자, 예. 네. 전체 금액이 금액이 3억 8천, 500. 예. 3억 8,500이 있고, 그다음 경매 물건은 또 2억대가 있어요. 그래서 네. 2부 영상에서는 2억대 경매 물건 하고요. 네. 또 금매로 나온 물건 네. 2개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